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그런 국방과학 정보를 빼나갔다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신형 미사일들 남조선 기술로 만들었나? 우리 대한민국 기술로 만들었나? 하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최근에 발사했던 북한의 일련의 신형 무기들, 그런 것들과 우리 한국군의 유사성,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과학연구소 사상 최악의 기밀 유출 사태가 발생했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우리 군의 무기 개발을 주관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즉 ADD 퇴직 연구원들이 지난 수년간 1인당 수만에서 수십만 건씩 무기 관련 기술과 정보를 허가 없이 빼내간 정황이 포착되어서 군과 국가정보원이 수사에 나섰다. ADD 고위급 연구원 60여 명이 퇴직 당시 허가 없이 기밀을 빼내간 정황이 포착이 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정원, 경찰이 합동수사에 나섰으며 특히 최근 2, 3년 내에 퇴직한 20여 명을 집중 수사 중이다. 이들 중에 서울의 한 사립대 연구소 책임자로 이직한 A 연구원은 드론 등 무인 체계와 미래전 관련 정보, AI 기술 등이 포함된 연구자료 68만 건을 유출했으며 일부는 퇴직 이후에 취업을 위해 기술을 빼나가는 관행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야, 한 사람이 지금 68만 건을 빼갔다는 겁니다. 68만 건. 아마도 이 사람은 드론, AI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빼나가는 거 보니까 그 관련한 무인기와 AI 이쪽에 관련한 그런 일에 종사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ADD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지상군 무기 체계, 뭐 기동 무기, 해상 무기, 또 그리고 항공 무기, 또 미사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연구 부서가 있고 그 하나하나는 이제 거의 뭐 독립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68만 건을 가져갔다. 그리고 서울의 한 사립대 연구소로 책임자로 이직했다. 저는 이 사람은 순전히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가져갔다고 생각해요. 왜냐? 저도 서울의 한 사립대 연구 책임자 아닙니까? 경기대학교 한반도 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이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군의 기술을 빼와가서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연구 용역, 아마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연구소일 텐데 연구 용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기술들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자기 연구 용역 수주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뭐 수사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여튼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하다가 걸렸다. 자, 그럼 국방과학연구소가 ADD가 뭐냐? 자주국방을 위해서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된 이래 한국군의 주요 무기체계 개발을 주도해온 연구기관입니다. 주요 무기체계의 탐색 개발과 설계 등 초기 개발 과정을 주관하며 업체의 체계 개발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국방과학연구소 지금 대전 인근에 어디 있죠. 정말 뭐 큰 부지에 아주 이런 곳에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나름 괜찮은 부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DD가 최근에 굉장히 큰 변혁을 맞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최초에 설립했던 1970년, 80년,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ADD가 북치고 장구치고, 즉 연구개발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개발까지 거의 다 하고 업체는 여기 이 ADD에서 개발한 것을 생산만 해주는 이런 스타일로 이제 해오다가 점점 이게 이제 업체의 비중이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ADD는 그냥 업체의 사업 관리 감독만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업체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그것을 ADD가 관리 감독하고 관리 감독하니까 당연히 그 연구 성과, 연구 자료들을 ADD로 보고를 해서 납품을 하겠죠. 그러면 ADD는 그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그 자료에 따라서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관리 감독하고 또 이번 프로세스가 지금까지는 한 이 정도 성과까지 돼야 되는데 제대로 된 자신들의 목표 ROC에 구현해서 업체가 지금 개발에 성공하고 있는지 또 자기네들이 제시한 이 성능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고 하는 역할들을 전 무기 체계별로 해왔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이 ADD가 너무 비례해지고 또 업체가 또 전문화되고 또 업체의 능력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 ADD를 미사일 부분 정도만 놔두고 대부분은 민영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ADD에 있는 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자기 신분의 불안정성에 노출이 돼 있죠. 왜냐, 민영화되려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한국 사회 공무원이 최고다라고 하듯이 지금 공무원 신분인데 이게 민간 신분으로 전환되면 연금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신분의 안정성 문제, 정년까지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유동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미사일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퇴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 허술한 보안 실태입니다. 공사 구분 못하는 연구원이에요. 저는 이 보도를 보고 ADD 연구원들의 그냥 인식 자체가 이거 아예 그냥 뭐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인식을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또는 선민의식까지도 가지고 있구나. 또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선이다. 네가 하면 불륜이지만 나는 로맨스야. 왜? 나는 과학자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퇴직을 앞둔 1년간 68만 건의 기밀 연구 자료를 USB에 담거나 출력해 가져갔지만 퇴직 이후 연구를 위한 것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아니, 사립대학교 연구소에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연구를 하는 것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고요? 그럼 거기서 돈을 안 받아야죠. 퇴직 이후에 연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적 이익은 아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사랑을 했지만 불륜은 아니다. 똑같은 말이죠.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4월 27일 ADD 출신 전 연구원은 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기술을 빼돌렸다는 것은 정황만 있지 증거가 없지 않느냐. 물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적용돼야 된다. 연구라는 것은 연속성이 필요하다. 과학자가 퇴직하더라도 민간업체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어야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이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1급 비밀, 2급 비밀을 마구마구 민간업체를 위해서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 민간업체는 ADD의 관리감독하에 다 연구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거기서 기술 주고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사일을 하나 만드는데 LIG 넥스원에서 만든다. 그러면 LIG 넥스원하고 사업팀이 딱 꾸려져가지고 ADD하고 매칭이 되겠죠. 그러면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ADD에서 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자기가 왜 빠져나가가지고 과학기술 발전하기 위해서 민간업체 취직해서 LIG 넥스원에 있는데 나는 다른 업체 취직했어. 자, 우리 경쟁하자. 붙자. 이거는 자기의 사적 이익이죠. 그래서 이런 정말 황당한 그런 인식 구조들이 이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 만연된 상황 아니냐. 그래서 관행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정말 뿌리 뽑아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보안시설 맞냐 이거. 예견된 보안사고죠. 그리고 여기 AD는 비정규직 계약직들이 많아요. 이 연구원들 박사들이. 그리고 이들이 지금은 이제 그 병력 특례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병력 특례 기간이 지나면 퇴사해야 되는 분들도 많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보안 부분에 대단히 취약한 그런 구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2017년 12월 보도가 된 내용인데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직 사무원 A, 여자입니다. A씨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개인 승용차 트렁크에 숨겨 정문을 통과해서 영내 기숙사로 출입시켰으며 A씨의 남자친구는 정문을 나올 때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ADD는 이 같은 사실을 국방부에 접수된 민원을 통해서야 알게 됐고 정문 근무자는 직원 차량이라 검문 검색을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그냥 뭐 그 직원 비표 달고 있는 차가 오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트렁크에 북한의 간첩이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트렁크 열어봐라. 또 밑에 뭐가 있는지 다 검사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1급 비밀, 2급 비밀을 다루는 것인데 당연히 해봐야 되죠. 그런데 요즘 트렁크, 승용차 트렁크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자신의 남자친구 태우고 와서 기숙사 자기 방에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친구는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도 아무도 제지도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다 사복 입고 근무하는 데다 보니까. 그리고 뭐 여기 조경도 끝내주게 잘 돼 있어요. 뭐 아름다운 조경 보면서 데이트를 했겠죠. 그런데 이게 들키지 않았을 텐데 이 여자가 자랑을 한 겁니다. 다니면서. 내 말이야. 남자친구 트렁크에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 자랑해가지고 그걸 들은 다른 사람이 정말로 다행스럽게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서 들키게 된 그런 사건인데, 이 들키게 된 이 사건만 있었지 얼마나 많은 안 들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 중에는 북한의 공작원이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최근 2, 3년간 대량 유출된 ADD 기밀. 그런데 말이죠. 2019년 8월 12일 날 뉴데일리가 보도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기사예요.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 6장을 공개했는데 이동식 차량 발사대는 우리 군이 보유한 M270A1 MLRS와 흡사했고 미사일 발사관과 날아가는 미사일 모두 에이테킴스와 똑같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탄이 우리 군의 현무2B 탄도미사일과 닮은 꼴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KT즘과 판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에이테킴스를 참조해서 만든 게 우리 KT즘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2019년 작년에 이제 계속해서 익스칸데르형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마구마구 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처음에 익스칸데르형 미사일 쐈더니 야 이거는 뭐야? 한국의 현무2B하고 너무나 똑같이 생겼네? 그리고 8월 달에 또 뭔가를 쐈어요. 그래서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이야기하는 보도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북한판 에이테킴스 결국 우리 한국의 KT즘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 에이테킴스를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쐈던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KN-23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국의 현무2B입니다.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1단고 체연료. 사정거리 500km, 우리는 550km. 둘 다 위성항법 장치를 이용해요. 우리는 미국의 위성항법 장치인 GPS, 여기는 러시아의 위성항법인 글로나스. 똑같이 편심 탄도 비행을 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북한에서 이렇게 똑같이 생긴 미사일을 툭 떨어져서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들에게 익스칸데르형 미사일을 팔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 북한에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파는 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 제재 대상이죠.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럼 중국은 이렇게 생긴 미사일이 없어요. 편심 탄도 비행하지 않아요. 중국 미사일들. 그런데 한국의 현무2B가 편심 탄도 비행을 하면서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러시아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의심받고 있어요. 한국이 기술 준 거 아니냐. 자, KT즘입니다. 우리 한국이 미국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참조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KT즘. 바로 북한의 이 장사정포 동굴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특명 사업으로 긴급하게 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미사일입니다. 그 KT즘 길이 여기는 4.5에서 5.5m, 여기는 우리 KT즘은 4m, 여기는 이제 직경이 0.7에서 0.8m, 우리는 0.6m, 추진체 1단고체. 무엇보다도 발사 방식이 컨테이너 발사 방식이에요. 컨테이너. 그러니까 북한은 그 전에 이스칸데르형 미사일만 하더라도 그냥 미사일이 노출이 돼서 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한 발 따로 이제 원통 튜브에 들어가서 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사각형 컨테이너 방식, 이거 바로 우리 한국이 만들고 있는 KT즘의 스타일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사각형 컨테이너 방식. 그동안 북한에 없던 게 미사일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발사 방식까지 북한에 없던 발사 방식이 우리 한국의 KT즘하고 똑같은 발사 방식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생긴 거, 형상, 위력, 모든 것이 똑같이 생긴 이런 미사일을 갑자기 북한이 쐈다. 그것도 에이테킴스 쏘고 그 전에 이스칸데르 쏘고 거의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식의 이런 기술들을 가진,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가진 미사일들이 마구마구 나온다? 이거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의심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건데요. 자주포입니다. 2019년 5월 9일 날 서부전선 포병부대 화력 타격 훈련을 하는 영상에 나온 그 자주포인데요. 이 자주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 포병이 이렇게 발전했나?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냥 우리 K9 자주포처럼 완전히 이제 풀 장갑 자주포예요. 그리고 포신이 아주 깁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보면 달리다가 갑자기 서서 포를 조준하고 쏩니다. 그야말로 우리 K9 자주포가 기동간 명령을 받고 스톱하고 사격하는 그 스타일을 그대로 이 영상에서 보여줬는데, 이게 북한이 과연 이런 종합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었냐?
북한이 그동안 안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이 자주포 사격 영상 하나에 얼마나 많이 구현이 됐는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신이 아주 길었습니다. 한 52 구경장 정도 되는 포신이었는데 이 장포신 주포를 제작하려고 하면은 그 주포의 제작, 이 재련, 주물 이런 여러 가지 철을 다루는 기술들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동안 북한은 이렇게 긴 포신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뚝딱 장포신, 아주 긴 포신이 나왔어요. 아주 긴 포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확도가 높고 사정거리가 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포신이 아주 길면은 뒤로 포를 팡 쐈을 때 뒤로 전달하는 압력이 엄청나게 강하겠죠. 포신이 짧은 놈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성능 주퇴복사기가 필요합니다. 뒤로 콱 나오니까 이것을 아주 성능 좋은 것으로 확 받으면서 완충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고성능 주퇴복사기 이런 거 북한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자주포 영상 하나에 고성능 주퇴복사기가 나오고 아주 성능 좋은 그런 재연기 기술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달리다가 갑자기 서서 쐈습니다. 자동 방열 시스템이죠. 자동 방열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산으로 컴퓨터를 입력해서 딱 자동 방열 딱 해서 쏘는 기술. 이런 것들 북한에 없었어요. 전부 수동 방열을 했습니다. 포를 돌리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이걸 돌려서 포를 세우고 또 돌려서 포를 가로로 또 돌리고 이런 식이었지. 전부 다 이 유압으로 또 이렇게 하는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영상이 다 보여졌습니다. 사격 속도가 아주 빨랐어요. 빠르려고 하면 당연히 자동 장전 장치가 돼야죠. 그동안은 북한은 전부 다 수동으로 장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빠른 사격 속도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포탄이 자동으로 장전돼야 돼요. 그 자동 장전 기술까지 보여줬고, 그리고 우리 K55 자주포만 하더라도 뒤에다가 스패드를 박아야 됩니다. 왜냐? 서스펜션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스패드를 박아서 포를 쏘면은 뒤로 전달하는 압력을 차 서스펜션이 못 받아주기 때문에 스패드를 뒤에 딱 박아가지고 마치 이제 기중기들이 스패드를 박아서 뭔가 크레인을 올리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스패드를 뒤에 딱 박아서 차가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차는 이 자주포는 스패드가 없었어요. 그 말은 아주 고성능 서스펜션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유압 구동장치다 이겁니다. 유압 구동장치가 없었다 이겁니다. 북한에. 자,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덩치가 큰 이 자주포 그리고 풀 장갑 이런 자주포면 당연히 무게가 아주 무겁겠죠. 그런데도 신속한 기동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강력한 고출력 디젤 엔진이 있어야 되겠죠. 북한은 이렇게 고출력 디젤 엔진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자주포 영상 하나에 구현된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갑툭 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자주포입니다. 이게 여기에는 북한이 없던 기술들이 이만큼이나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자주포가 갑자기 김정은 시대에 막 북한이 그냥 대곡각성 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뭐 갑자기 막 눈앞에 마구마구 보이고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희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나갔을 수도 있다. 저는 정말 우려합니다. 아니 뭐 차 트렁크에 사람 하나 실어와도 검사도 하지 않는 이따위 조직이 국가기밀, 1급 기밀, 2급 기밀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군기강 와해. 요즘 뭐 군기강 정말 문제죠. 그런데 ADD의 기강 와해는 이 군인들이 전투원들이 기강 와해된 것보다 더 심하죠. 이거는 더 강력한 타격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ADD가 정말로 북한에 우리 기술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면 이건 여적죄, 적을 도와주는 이적행위, 여적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우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지 감시를 해야 되겠다. 정말 우려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